처음엔 싸게 해주겠다는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대는 다른 곳보다 낮은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먼저 주면 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이 진행된 뒤에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공사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분양만 마무리되면 정리됩니다. 지금은 다른 현장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빚이 1억 원 넘게 있었고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의 미지급 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공사를 맡고 돈을 받아갔던 겁니다. 피해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회사 한 곳과 피해자 3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받아간 공사 대금은 모두 합쳐 9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들 몰래 회사를 폐업하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지 우리는 그제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그 건설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속은 조금 시원했지만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누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공사 대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회사의 생존이 걸린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활비가 걸린 돈입니다. 싸게 해주겠다는 말로 사람을 안심시키고 결국 돈만 챙겨 도망가는 이런 행동은 반드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